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남자 강사입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낸 지는 꽤 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며 참 여유롭고 넉넉하다 혹은 항상 웃는 얼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게 저의 본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습관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저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배려심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죠. 저는 늘 남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상처를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런 저의 삶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50대 남자의 아련하고도 쓸쓸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업무적인 관계이고 새로운 만남을 가질 기회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인지 이별 후에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찾아온 공허함은 생각보다 길었고 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간혹 지인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유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굳어진 습관들과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저를 올감했죠. 감정 표현에 서툰 탓인지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많은 것을 감당하고 괴로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50대 남성분들이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공허감과도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을 홀로 사귀며 때로는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죠. 제가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데 서툴렀던 만큼 주변 사람들도 저의 내면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평온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미건조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다양한 강사들과 함께 워크숍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강사 연수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50대 여자 강사였습니다.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똑 부러지는 말투와 시원시원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눈빛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관찰력이 있는 편인데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와 비슷한 외로움과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끌렸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저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는 강사라는 공통점 덕분에 금세 가까워졌고 업무적인 이야기를 넘어 사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저 역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서로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강의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삶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서로의 영역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우연치 않게 회식 겸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점잖게 박수만 치던 저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흥이 났습니다. 술 기운 탓인지 아니면 그녀의 존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문득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첫 키스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50대라는 나이에 이토록 순수하고 열정적인 감정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마치 청춘으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질 만큼 그
그 순간은 제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뜨거운 감정은 저를 다시 젊은 시절로 되돌려 놓는 듯 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마치 잃어버렸던 삶의 한 조각을 찾은 듯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의를 할 때도 혼자 밥을 먹을 때도 그녀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제 일상은 온통 그녀로 채워졌고 무미건조했던 삶에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였고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에 색깔이 입혀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그녀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무엇이 그녀를 불편하게 했을까? 혹시 제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화도 나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토록 깊어졌는데 그녀는 왜 저를 피하는 것일까? 사랑이란 감정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변화에 저의 모든 감정이 휘둘리는 것을 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혼란스러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그녀에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피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혹은 저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저보다 더 섬세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복잡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쩌면 그녀에게는 저와의 관계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삶의 많은 경험을 겪은 50대 아닙니까? 젊은 시절처럼 감정에만 휩쓸려 무작정 뛰어들 수만은 없는 나이죠. 아마 그녀는 자신에게, 그리고 저에게 더 좋은 방향이 무엇일지 고민했을 겁니다. 이별 직후의 자유와 해방감이라는 일시적인 감정보다는 그 이후에 찾아올 익숙했던 빈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50대 남성들이 과거를 미화하며 헤어진 연인에 대한 미련을 오랫동안 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런 미련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그녀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피하는 그녀에게 화가 났지만 이내 그 화는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오히려 제가 상처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굳이 연락하여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피하는 이유를 묻고 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저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그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잡기보다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50대 남성은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긍정적인 변화나 행복한 모습에 더 큰 자극을 받는다고요. 저 역시 그랬을까요? 어쩌면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소식을 찾아보고 그녀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재회에 대한 갈망이 남자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그녀의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녀가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라도 아픈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직접 만나서 물어볼 용기는 없었고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멀리서나마 그녀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마치 숨죽인 그림자처럼 그녀의 일상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 저의 사랑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집 앞 골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골목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집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잠시 후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듯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녀는 행복하구나.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밀려왔습니다. 제가 아프면 그만이지 그녀까지 아플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의 행복한 모습은 저에게도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저의 슬픔을 잠시 잊게 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는 그녀의 집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복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제가 물러설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슬픈 일입니다. 특히나 뒤늦게 찾아온 감정이었기에 그 슬픔은 더욱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슬픔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이제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한 형태라고 믿습니다. 그녀가 저로 인해 더 이상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록 아픔을 겪더라도 그녀가 행복하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오늘도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저의 상처를 드러내기보다는 타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삶은 여전히 타인을 배려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제가 상처받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때로는 저를 힘들게 할지라도 저는 그 안에서 저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아픔이 누군가의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면 저는 기꺼이 그 아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젠 저도 조금은 성장한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놓아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묵묵히 저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의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고 따뜻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의 자리에서 저의 삶을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녀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저의 작은 세상 속에서 그녀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비록 이별의 아픔은 여전히 제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 아픔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값진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저를 돌아보는 데 집중합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운동을 하며 체력을 단련하고 책을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억지로 찾기보다는 현재 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그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에게도 저의 모든 진심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강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다.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어쩌면 저의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공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50대 남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강연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삶의 작은 위안을 얻어가신다면 그것으로 저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과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슬픔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의 솔직한 감정을 여러분과 나누며 스스로도 치유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감정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감정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며 살아가려 노력할 것입니다. 저의 사례가 저에게도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셈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